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16% 폭등하면서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증시도 각각 상승세를 시원하게 보여줬는데요.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갔어요. AMD, ARM 같은 종목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게 잘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놀라운 상승률입니다. 어느 정도 급등할 것으로는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폭등이라는 것도 놀랍기도 하고 그로 인한 AI 붐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들려온 소식들 정리하면서 시장 전략까지 같이 이어가시죠. 자, 어제 시장에 대한 내용들 같이 복귀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실적이 비단 우리에게만 호재는 아니었겠죠. 세계 반도체 곳곳에 엔비디아 실적의 온기가 퍼져나갔던 어제였습니다. 갓비디아라는 표현이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죠. 깔끔합니다. 매출과 이익과 가이던스가 모두 다 컨센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서버용 칩 H100, 지금의 주력 제품, 이로 인한 데이터 센터 실적도 놀라웠고요. 젠슨 왕은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라며 어느 순간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는 지금의 순간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M 매출 총이익률이 76%, 이 정도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통 인텔이나 AMD 이런 반도체 쪽의 매출 총이익률은 한 40%대입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 수준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독점적 지위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국가와 산업과 기업 불문하고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CEO 코멘트는 지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국내장 한국 증시에서 SK하이닉스가 5%나 급등했어요. 삼성전자는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하이닉스 이슈가 있고 엔비디아 힘을 받아가다 보니 HBM도 5%,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까지 덩달아 강세였습니다. 일본도 엄청났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올라가면서 1989년 기록했던 최고가를 뚫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쪽도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 주도 흐름이 있었고요. 어드밴테스트도 7% 이상 급등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죠. TSMC 2% 올랐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테스트 쪽을 맡고 있는 업체입니다. 첨단 패키징 분야 관련한 종목으로서 어제 7%, 그리고 팹리스 업체들까지 주가 강세 흐름 나타나기도 했네요.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빔을 쏴줬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어제 국내장 엔비디아는 형님으로 모셔야 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반도체 부분만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코스피 0.4, 코스닥 0.7% 올랐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 보고 있다가 우리 장 봤을 때 조금의 상실감은 있을 수 있죠. 일본 대비 상대적 약한 강도를 보여줬고요. 코스피는 2,600 후반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 부담을 요즘 지속적으로 느껴갑니다. 자, 코스닥 차트인데요. 어제 2시 지나고 나서 외국인의 매도로 순간적인 출렁임을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세게 팔고 다시금 재매수하는 흐름. 일단은 그래도 나름 좋은 시세로 코스닥은 거래 마쳤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을 한다면 엔비디아 재료만 마치 반영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부담이 있었고 저PBR주 일부는 하락했기 때문이죠. 시장에 새로운 수급이 유입돼서 전반적인 강세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급 내에서 다른 걸 팔고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반도체 쪽 괜찮았고요. 그 외 섹터로 본다면 방위산업, 수은법 국회 소위 통과 이슈 어제 전해드렸었죠. 관련한 이슈 덕에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뉴스가 많았는데 잠시 후에 좀 짚어볼게요. 반면에 빠진 쪽은 손해보험 쪽입니다. 1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약화됐다라는 소식에 밀려났고 보안 쪽 팔로알토 실적 실망에 대한 여파를 받아가면서 내렸습니다.
있습니다. 자, 어제 개별 종목 뉴스로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거 하나 골라봐라 한다면 엔비디아 이슈 제외하고 봤을 때 알테오젠 많이들 꼽으실 것 같아요. 장중 12% 급등 마감을 보였습니다. MSD와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 개발 관련 라이선스에 대한 변경 계약 소식을 전했죠. 이로 인해서 수익이 크게 늘어나고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매출 40조 정도 되는 엄청난 항암 분야의 압도적인 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크와 공식적 계약을 확인했다라는 점, 그리고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았고 알테오젠의 주가 급등 놀라웠고요. 일단 시간 외에서도 상승은 유지했습니다. 2% 상승이었죠. 자, 알테오젠의 주가 반응이 또 오늘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시간의 뉴스로 본다면 기재부 측에서 해외보다 높은 배당 소득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쪽이 저 PBR 쪽을 자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엔비디아의 폭등 그 퍼센테이지의 시장이 또 한 번 반응하지 않을까 기대는 높은 상황이죠. 자, 엔비디아 실적과 메타 CEO의 방한, 그리고 메타 CEO가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AI 반도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구글의 젠마 공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AI 반도체를 가리키고 있죠. 특히나 HBM 밸류체인 종목군들 지속해서 분류하고 그것을 업데이트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TSA를 비롯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스트 소켓 쪽에서는 리노공업은 오히려 하락했고요. TSA 쪽이 주가 강세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강세가 확인이 됐던 어제였고요. AI 반도체 했을 때 HBM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AI 반도체 관련한 AI 생태계 전반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장후 후반경에 삼성이 3월 말부터 스마트폰에 다 AI를 탑재하겠다 해서 몇 종 모델에 대한 AI 탑재 모멘텀을 높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장후반 온디바이스 AI 종목군들의 탄력을 조금 더 이끌어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10% 가까운 급등,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나 8%의 상승세, 칩스앤미디어, 어부부 반도체, TSL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도 어제 저희 시간에 좀 거론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상방이 오픈돼 있다라고 제가 코멘트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출연자분들의 꾸준히 관심 종목으로 최근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시세도 나서 반갑기도 합니다. 자, 디자인하우스 쪽 어제 놀라웠어요. 가온 칩스 차트 한번 준비해 주시죠. 인텔의 파운드리와 메타 CEO 방한, 그리고 일본의 업체와 MOU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디자인하우스 대장인 가온칩스가 정말 내가 대장이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제 상한가 진입이 됐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며 쫙 올라가줬고 11만 원 너머로 올라섰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승 부담을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하우스 종목군들이 꾸준히 좋은 시세 보입니다. 어제 에이징랜드도 16% 급등했고요. 상대적 강도는 약합니다. AD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아시아 등의 종목까지도 좋습니다. 시장은 결국 그렇습니다. AI 반도체 쪽에 초점이 맞추고 빅테크 업체들은 나를 위한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영수 대표 출연했을 당시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라고 했고요.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이쪽이 주문형 반도체 모멘텀을 타고 계속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 쪽도 괜찮았어요. 구글이 이제 가성비 좋은 AI를 내놨습니다. 젠마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10% 급등했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도 강세였습니다. 자, 최근에 새로운 뉴페이스로 등장했던 뉴로모픽 반도체 여전히 어제까지도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관련주로 말씀드렸었던 NCN 어제 상한가 기록이 됐고요. 에이징랜드 그리고 자람테크놀로지, 네페스아크도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에이징랜드가 참 여기저기 모멘텀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TSMC 디자인하우스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이슈가 나올 때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저런
그래픽, 반도체 혹은 다른 쪽까지도 약간 교집합의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생태계 자체가 괜찮았다. 다만 AI 생태계 내에서 보안 쪽은 어제 팔로알토 실적 이슈로 인해서 같이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요즘에 자꾸 거론되는 게 중국 쪽입니다. 중국이 괜찮습니다. 쉬고 돌아와서 에너지 충전을 했어요. LPR 5년물 금리 서프라이즈 인하 소식 이후에 증시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 화끈합니다. 증시 개장과 폐장 직후 직전 30분 동안은 기관 투자자 매도를 금지시켜 버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조금 반영이 됐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었고요. 상해종합과 선전 쪽 모두 다 1% 이상 올랐습니다. 자, 중국이 좋아진다면 이 희망의 스토리를 정말 오래 쓰고 있는데 정말 좋아진다면을 가정을 해보죠. 중국의 관광객이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중국 소비 혹은 유통, 엔터, 면세, 중국 쪽의 기조가 바뀐다면 게임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데 초점을 맞춰본다면 반도체, 철강, 화학, 기계 등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중 갈등 이슈가 부각될 때는 언제나 중국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과 히토류 쪽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쪽은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의 분야이고요. 안 그래도 미국 SMIC 거래 규제를 한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 대륙이 여전히 관련 소식 등이 업데이트는 되고 있으니까 이런 쪽도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중국이 나아지고 있다까지 기억해 보죠. 자, 한마음 한뜻으로 엔비디아 목표가를 올려잡는 곳들이 쏟아졌습니다. 키뱅크 1,100달러, HSBC,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다 퍼센테이지 굉장히 높게 목표가를 올린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전에 증권사 평균 최고 목표 주가 기준 865달러였는데 이제는 1,200달러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것 놀랍고요. 최저 목표 주가 역시나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공격적인 목표가 상향 소식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 덕분에 AI 랠리가 재개가 됐고요.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올랐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장중 최고가 다시 한번 갈아치웠죠. 때마침 2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17개월 내 최고치, 반도체는 경기가 좋아야지만 더 잘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등이 다 맞물려서 시장에 힘이 돼줬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주들이 있었어요. 모더나가 13% 호실적에 급등했고 노바백스가 특정 분쟁을 해결했다라는 소식이 22%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AI 랠리가 재개되면서 소프트웨어 쪽이죠. 시놉시스도 호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으로 인해 주가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쪽이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장이었죠. 하나씩 볼까요?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시총이 2,670억 달러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가 오늘 급등해서 하루 올라간 시총이 넷플릭스 전체 시총보다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한 것이고요. 16% 폭등을 나타냈습니다. 그 전에 며칠 전만 해도 엔비디아 올해 많이 올랐다, 부담이다, 기대치 충족 못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젠슨 황 CEO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좀 비웃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기대 이상의 흐름이 나왔고요. 일라이 릴리도 좋았어요. 골드만삭스가 GLP-1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내놓기도 했고요. 헤지펀드 대부인 레이 달리오 측에서 이쪽에 대한 매수로 바꿨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일라이 릴리 3% 정도 상승했죠. 반도체 전반이 좋다 보니까 국내장 연결해 볼 만한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HSBC가 ASML에 대한 매수 의견을 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가고 있는데 ASML 하면 또 EUV, DUV 쪽이죠. EUV 관련한 반도체 쪽도 언제든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장에 또 좋은 흐름이 있기도 했고요. 지켜보시고요. 엔비디아 AI 랠리가 재개되는 가운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폭등을 합니다. 32%
급등 흐름이 나왔죠.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관련한 대표 종목입니다. 이쪽에 올랐다라는 것은 액침 냉각도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GST나 KN솔 조금 더 나간다면 인성정보인데 인성정보는 지금 원격 의료 쪽 이슈가 너무나 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반도체 쪽 전반이 좋았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테슬라는 1%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루시드와 리비안이 많이 빠졌습니다. 루시드가 연간 생산량 지침 컨센을 하회했다라는 소식과 루시드 차량 가격이 꽤 비싼데 이 자동차당 평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16% 급락, 리비안도 25% 하락하면서 전기차, 리튬 혹은 신재생 전반의 시세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반도체와 빅테크가 좋았다라는 거 딱 보이시죠? 아마존도 엄청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일라이릴리 역시나 강세 흐름 확인했습니다. 친환경 쪽이 좋지 못했는데요. 솔라엣지도 실적 실망감을 안기더니 썬노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순손실이 나왔고 자금 조달을 조만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죠. 썬노바가 26% 급락, 썬런도 17% 밀렸습니다. 이 태양광 쪽 시세 보다 보니까 어제 우리 장중에서 하나솔루션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국 저가 공세로 인해서 1분기 적자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어제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판매가가 떨어진 것에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좋지 못한 곳과 좋은 곳이 굉장히 극단으로 갈렸던 밤사이 뉴욕장이었죠. 엔비디아 급등, 당연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AMD도 끌어올렸고요. 마이크론까지 강세 흐름 나타냅니다. 반도체 장비주 두말할 것 없이 강세였죠. 박앵커의 연결고리입니다. 반도체 쪽 상승의 지속 가능성을 많이들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폭등을 보여줬으니까요. 시간 외에서도 반도체주가 강세였고요. 다만 우리는 어제 엔비디아 시간 외 실적을 보고 어제장이 이미 일부를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는 좀 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갈 여지는 있겠죠. 자, 반도체 뉴스들 보시면 엔비디아의 폭등 있었고 젠슨왕의 AI 티핑 포인트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계속해서 언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TSMC 규슈의 제2공장 강력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네요. TSMC 하면 또 에이징랜드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요즘 장비주들 흐름이 검사 장비, 계측 장비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텍플러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PSK 홀딩스 등도 관련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칩 어벤져스 이야기도 있고요. 단독 뉴스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HBM4 데이터 전송 속도를 더 내겠다라는 이슈까지 어제 보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관련주로 뽑아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AI 생태계 전반이 시장에 관심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보안 쪽은 팔로알토 이슈 이후로 여전히 미국장, 국내장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연결고리로는 이거 2022년도 11월에 제가 뉴페이스 스마트링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자. 아직까지 관련주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좀 미리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디스플레이 없이 배터리 타임이 늘어나고 적은 사이즈고 디자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대중화된다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최근에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링을 좀 공개하면서 공식화했죠.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 그리고 애플도 관련한 특허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링 시장도 관심 받게 되고 대중화되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시각 등이 있는데요. IT 부품 쪽 좀 미리 한번 일단 체크를 해두고자 적어봤습니다. 인터플렉스나 CG트로닉스, 지니틱스 등등이 되겠는데 일단은 정확한 관련주들을 찾기는 좀 어려웠고요. 인터플렉스를 가장 많이 거론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연결고리에서 메타 그리고 삼성전자 CEO 등이 만나면 XR에 대한 협업의 모멘텀 이런 것도 살짝은 거론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 시간 외에서 메타 쪽에서 스코넥이 메타와 MR 게임 콘텐츠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메타버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장중 반영의 여지가 좀 높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가
하나가 수직 이착륙기, eVTOL이라고 하죠. 개발 자회사 슈퍼날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년에서 4년 내에 이 eVTOL UAM에 대한 출시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거기에 대한 개발 내용 등을 좀 일부 공개했는데요. 그래서 eVTOL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볼 필요 있겠다라고 해서 적어놨는데 뉴욕장에서 관련한 종목들이 급락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10%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이슈에 국내가 반영을 할지 아니면 같이 UAM 쪽의 흔들림과 같이 별다른 시세 없거나 빠지거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뉴스가 있다와 뉴욕장의 시세 정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은 일본 증시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고요. 한국전력,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로드랩,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치는 좀 높은 편이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여다봤고요. 오늘 또 어떤 부분 세세하게 브리핑 주셨을지 살펴주시죠. 네, AI 하면 로봇도 함께 좀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하게 브리핑 해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성장성이 살아있는 산업이라고 해도 늘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 자료가 좀 부족하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거에 저에게 좀 감사하게 됩니다. 1월 8일과 1월 15일에 제가 로봇주 브리핑하면서 자료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브리핑을 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올해도 로봇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올해 2차례 정도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제조업의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이 증가하면서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수요도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기가 좀 하반기로 지연됐다라는 이야기 있지만 어쨌든 이번 해에 금리 인하가 전망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브리핑해 주셨던 AI 쪽과 로봇이 결합이 된다면 더욱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로봇도 감지와 사고 행동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더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다루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로봇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보더라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로봇 시장 같은 경우 2030년에는 무려 1,6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산업용과 협동 로봇 그리고 서비스용으로 좀 크게 나눠봤을 때도 연평균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을 제외하고 협동 로봇의 시장이 독보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죠. 연평균으로 봤을 때 30%가 넘는 상승률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동 로봇이 대세인 이유는 3가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가격에 좀 책정이 되고요. 확장성,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 로봇뿐만 아니라 F&B 시장이나 물류 로봇 시장, 의료용 로봇 시장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로봇주 한판 정리도 그때 당시에 했었어요. 이렇게 산업용 로봇은 크게 전통적인 제조 로봇과 협동 로봇으로 나눌 수가 있고 협동 로봇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고요. 서비스용 로봇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감초 역할을 하는 부품 쪽도 한번 짚어드렸어요. 감속기 SPG나 SBB테크, 해성 TPC 같은 쪽이 있는데 여전히 이쪽의 국산화율이 50%를 밑도는 상황이라서 주목할 필요 있다라는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글로벌 로봇 산업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지형이 변화되면서 협동 로봇을 주목해보자. 그중에서도 소형이나 고정밀 부품의 수요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후발주자에게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장에서의 로봇 시세 체크해 볼 텐데요. 로봇과 산업용,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다 같이 좀 올라갔습니다. 에브리봇과 제우스가 10%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렌시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일단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우주항공과 국방 이런 쪽에서 앞으로 주가의 레벨업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 보고서에 힘입어서 장중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름폭 대부분은 좀 반납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 이슈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니지만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단독 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로봇계 특허 전쟁이 커지고 있다. LIG 넥스원에게 좀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뉴스였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서 LIG 넥스원 인수 앞두고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 추가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나왔어요. 이 관련된 뉴스는 좀 추적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로봇 뉴스는 나오고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서 일단 한 판에 좀 담아봤습니다. 이 소프트뱅크 그룹과 빈살만의 회사인 알랏이 함께 손을 잡고 산업 로봇 제조사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쪽에서는 또 이런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큰 뉴스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셰플러 그룹, 한국전자기술연구원도 AI와 이동형 양팔 로봇 개발 협력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청소 가전 로봇 기업인 로보락의 인기가 뜨겁더라고요. 관련주로 본다면 팅크웨어가 될 텐데 로봇 청소기와 음식물 처리기 등등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로보락을 지난해 국내 매출액이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관련주인 팅크웨어도 최근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0%나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재료 소멸 탓인지 주가는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정말 많이 상장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로봇 에듀테크인 에이럭스가 연내 상장을 도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로봇부터 드론, AI, 코딩, 교구 자체 개발부터 유통까지 다양한 쪽에 도전을 한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마지막으로 단독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신임 사회이사에 로봇 전문가, 경제 관련 출신이 내정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뉴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로봇은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밀어주는 산업이다라는 부분도 강조해 드렸는데요. 산업부에서는 차세대 로봇 기술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라는 뉴스 전해졌습니다. 작년 말에 얘기했던 후속 조치고요. 작년보다 투자액은 4배 정도 더 늘린 수치라고 합니다. 상반기 내에는 이렇게 8대 첨단 로봇 연구 개발과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전히 모멘텀들 일정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조 로봇과 서비스 로봇 관련해서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부는 여기에 대해서 2차와 3차 신규 과제도 4월과 7월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상반기와 하반기에 로봇 관련한 일정들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에도 로봇에 대한 관심, 투자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유망하게 볼 종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저PBR주나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에 또 수급이 있다 보니까 로봇주가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여기서 잘 잡아볼 종목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커의 더보기입니다. 원전 쪽에서 투자 포인트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생 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전 R&D 쪽에 5년 동안 4조 정도 투입을 하겠다. 그중에 3조 3천억 원가량은 일감에 1조는 특별금융 지원 쪽에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원전 쪽에서 일자리 창출 많이 하겠다라는 뉴스 전해지면서 원전주 시세가 어제 강하게 났어요. 우진엔텍이 11% 넘게 올랐고요. 한신기계, 에너토크, 두산에너빌리티 등등의 관련 주들 다 같이 힘을 좀 받아갔습니다. 창원에 그린벨트 풀어서 산단 조성한다고 했고요. 이 SMR을 이제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창원 쪽에서 그 산단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원전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로봇과 마찬가지로 원전도 뉴스가 다양하게 나왔어요.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프랑스에서도 SMR을 처음으로 공식화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겠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 19조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가 유력하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러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원전까지 시간 된다면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뉴스는 많은데 시세 반영이 강하게 안 되는 게 원전입니다. 시차를 두고 또 언제 어느 타이밍에 그 틈을 치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저희도 같이 살펴가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시죠.
진만쌤과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브리핑에서 한 3, 4분 더 확보했어요. 그만큼 진만쌤과 전략을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질문을 좀 타이트하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좀 쪼개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비디아의 16% 폭등.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요. 어제 어느 정도 우리 장이 엔비디아 실적 부분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 폭등이면 오늘 추가 시세 반영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일단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일단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국내 시장의 영향은 사실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가 폭등했다 해서 우리 한국 시장의 반도체 쪽이 폭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연속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다행히도 그래도 어제 이제 프리장 때 있었던 주가 상승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오늘 거래 정도까지 반도체 종목은 그래도 수급 빠짐 현상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양 이틀간 응축된 힘이 폭발하면서 이제 더 오를 만한 종목군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종가 베팅을 반도체 쪽 하신 분들께서 오늘 굉장히 웃음을 지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마 안에 테마가 계속 불씨가 붙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덜 오른 섹터와 더 오를 만한 기업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오른 것처럼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액침 관련된 이슈들도 충분히 존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방향성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CXA 관련주들의 흐름이죠. 이제 네오셈이나 엑시콘, 그다음에 YIK 같은 이런 종목군들 내에서도 충분히 다음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디램과 낸드 쪽도 다시 시세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혹시나 덜 올랐다 해서 이걸 팔고 또 다른 반도체 종목으로 넘어갈까, 혹은 급등을 잘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올 시간을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굳이 종목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는 여전히 아직 더 갈 시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당장 올해의 화두는 HBM 쪽 매출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디램과 낸드 쪽도 올라오게 되면 전통적인 기업들도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상승룸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쥐고 계신 분들, 물론 아직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고점에 계속 위치해 있으니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언제 이걸 빠지지, 혹시나 엔비디아가 조정 나왔을 때 국내 시장이 버틸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네. 반도체 쪽은 많이 상승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HBM과 이 AI 관련한 반도체 테마 등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온디바이스 AI, CXL, 그리고 뉴로모픽까지 해서 등등의 분야로 확산돼서 오히려 사실 대응이 없어요. 상장주가 한 10개만 되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막 투자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 모든 테마를 기민하게 다 따라가면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특정한 종목에 대한 보이는 투자 의견을 좀 정립해놓고 꾸준히 대응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CXL 관심주들도 체크해 두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어제 저희가 이런 게 호흡인 것 같아요. 방위산업에 대한 브리핑을 결정하고 종목을 주셨는데 너무 잘 갔어요. 현대로템 15% 급등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제가 먹었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는데 일단 현대로템도 그렇고 방산 쪽도 제가 이제 사실 이것도 호흡인 게 이제 되게 잘 찝어주실 때 저는 종목만 얘기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앵커님 쪽으로 돌리고요. 방산 쪽도 보시게 되면은 추가 시세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사실 생각보다 반도체가 덜 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대상이 이제 방산 쪽에도 수급 일부 뺏겼고요. 2차 전지도 의외로 또 어제 괜찮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반도체 쪽 시세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어제 수급 뺏김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를 갖고 현대로템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찝어드린 타이밍으로 보셨을 때는 거의 2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번 그랬듯이 대장주가 신고가 행신
갱신을 계속한다는 거는 대장주가 빠졌을 때 하위권에서 조금 더 수급이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더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슬슬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라면은 조금 더 어느 정도부터 해서 비중 좀 축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주도 여전히 먹거리는 많고요. 시장의 유동성도 많기 때문에 일단 방산 쪽은 단기간 차익 실험 매물은 유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체크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알테오젠입니다. 어제 바이오 쪽도 꽤 괜찮았단 말이죠. 이제 연 이틀 흐름이 괜찮았던 바이오 쪽에서 어제는 알테오젠이 장 후반에 돋보였어요. 키트루다 관련해서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변경 계약 공시가 좀 시장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거 어느 정도 사이즈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사이즈 이야기보다는 어제 좀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장중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공시 내용은 되게 좋았는데 이제 공시 보시고서 갑자기 매물이 확 출회했다가 그 매물을 잡아먹고 다 막판에 다 들어 올렸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독점이라는 판권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사실 알테오젠은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환호를 하고 우리가 바이오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돈은 못 벌지만 결국에는 가치고 있는 가치의 시장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이제 투자뉴스 세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좋은 시세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어제 픽했던 여러 가지 섹터가 꽤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는 신고가 영역 52주 신고가 영역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2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약 기업들은 매번 그랬듯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관계자의 매도를 조심하자.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여전히 추가 시세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들어가기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손절 라인만 좀 타이트하게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추세선 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알테오젠은 이제 9만 원에서 10만 원 내에 좀 전동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폭이 좀 좁아져서 좀 오히려 괜찮다.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는 조금 더 가능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전일 종가 정도에서 잡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영역으로도 꽤나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마일스톤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마일스톤이 순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멘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방을 상당히 위로 보고 계십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관계자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면서 주의할 점 체크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들 전일장에서 좀 관전해 볼 만한 내용들에 대한 전략 챙겼고요. 이제 섹터로 들어갑니다. 로봇 앞서 수정 앵커도 브리핑 주셨고 정말 한 2년 동안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하도 했더니 이제 로봇 브리핑하는 게 지겹게 느껴져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로봇에 대한 브리핑 투자 포인트가 계속해서 쌓여갔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로봇은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었고 한 2년 사이는요. 로봇주 저희 참 많이 얘기 나눴는데 뭐 볼까요 지금? 네, 매번 그랬듯이 새로운 게 또 나오게 되면은 같은 섹터 내에서 또 안에 섹터가 다시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하듯 AI가 또 로봇을 묻히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또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은 로봇은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만 돈을 벌 수도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가총액은 거대한 것에 비해 당연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좀 낮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만 조심을 하면은 실적 비시즌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시세를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는 좀 안 빠집니다.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현재 구간이 적정 주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려면 정말로 이제 지수의 폭락을 야기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더 밀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동반이 되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들어가기 좋다.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장주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구간에서 딱 직장인들이 10% 목표가를 가져가면서 트레이딩하기 정말로 좋은 시간으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는, 즉 돈이 들어온 종목군들 내에서 이제 컨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렌시스가 매일 좀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 역할을 지금 중소형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변동폭이 크지만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렌시스가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한 20-30% 훨씬 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렌시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듯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 구간에 들어갔고 그 조정 구간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탑스라는 종목 예전에 한번 상한가 간 적이 이력이 있는데 이미 들어온 돈은 있고 나간 돈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요 구간에서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20-30%의 시세를 노려볼 만한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 시장 규모의 사이즈가 더 커지고요. AI가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 가치가 수십 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 로봇은 여전히 지켜봐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로봇에 대한 긍정의 시각 확인해 주셨고 종목 압축 주셨네요. 진마스픽이 슈퍼컴 넘어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중요성이 커진다. 그래서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종목이 트레이딩 하시기 이제 좋은 시간이 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또 포장주들도 꽤나 좋았고요. 의외로 또 이제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섹터 안에 섹터, 조그만 섹터가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돌아 보통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3주 정도 혹은 한 달 정도에 한 번 정도 재료가 좀 공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듯이 다시 돌아오는 섹터를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엑스게이트와 우리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재료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게 양자 암호 쪽인데, 생각보다 이 재료의 시계열이 최근에 많이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세가 나올 때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게 윗꼬리가 남겨서 거래가 한번 터지고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매도를 걸어 두시고서 이제 좀 업무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종목 모두 다 괜찮은 위치, 적정한 수급, 적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섹터 자체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슈팅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 트레이딩하기 좋다. 이제 엑스게이트와 우리도 두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진마스픽 상승률 나가잖아요. 기아, 오픈엣지테크, 그리고 PSK 홀딩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알테오젠까지도 했을 때 알테오젠은 보니까 2월 20일 유망주입니다. 전부 다 보유? 네, 현재 구간에서는 다 보유해도 될 것 같고요. 방산 정도만 조금 차익 실현 매물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네. PSK 홀딩스도 여전히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고, 오픈엣지 제가 그냥 물려도 비싼 가격에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팔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26일에 이제 또 기업 밸류업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아도? 현대기아도 마찬가지로 더 시세 나올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제가 방송에 나오고 있는 5종목 중에 이제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방산 쪽에 이런 부분들만 조심을 하면은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불붙은 종목을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AS 종목까지 같이 다뤄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 주 주간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주셨네요. 진 말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